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할 사람들과 그런 인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자신이 물속에서 계속해서 수영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어둡습니다. 매사에 문제만 보고 해결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몰아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하면 그들은 이런 경제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라며 의욕을 꺾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경험이나 말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강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와 자신감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과 관계에 따라 우리의 성격과 인생이 달라진다. 그는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당신을 응원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항상 문제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황의 어려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과 거리를 두는데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상대방이 불쾌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항상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이용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들은 도움을 받을 때는 친절하고 협력적이지만 자신이 도움을 줄 상황에서는 핑계를 대며 외면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당신에게만 책임을 지우며 결국엔 상처로 남습니다. 석가모니는 참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행동할 때만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균형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릇처럼 결국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늘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명백히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자신이 항상 베풀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헌신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상대방의 이기적인 행동을 강화할 뿐입니다.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 거짓말은 모든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차 신뢰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긴 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사실 그날 다른 약속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 친구를 다시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자는 신뢰를 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진정한 관계도 없다. 이는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관계를 도구로 물들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려면 그들의 말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진실을 반영합니다. 약속이나 중요한 일을 문서화하거나 반복되는 거짓말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소문은 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오락거리로 삼으며 과장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립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물론 그 소문에 가담한 사람들까지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문은 불처럼 퍼지고 그 불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혼란을 일으킨다. 소문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엔 큰 불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이 나와 타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절대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을 멈추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5.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불행을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들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끝없는 죄책감의 굴레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당신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태도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타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희생만을 강조하고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말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위의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잘 분별하고 적절히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자주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다라는 짐 론의 말을 기억하세요. 어떤 인연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인연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